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경남 기내시 진영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떨어져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유치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건물도 일부 마감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낙찰받고도 조금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유치권 신고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값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입지는 기내 진영하면은 인근에 공장가 굉장히 많아요. 기업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는 많이 잘 나가거든요. 한번 지도 볼게요. 지도 스카이뷰 여니까 바로 보이죠? 바로 옆에 공장들 그죠? 쭉 그죠? 여기 공장이 상당히 많아요. 공장이 많다? 다가구 원룸 건물 임대 잘 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옆에는 아파트들이고요. 그죠?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이쪽으로는 그죠? 좌측으로는 전부 다 브랜드 아파트들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상가주택 뭐 이런 거죠.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데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요 밑에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측으로는 본 물건 우측으로는 전부 다 지금 공장입니다. 자, 지도 닫고요. 그러면은 상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날짜는 5월 11일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2020 타경의 8353입니다. 경남 기내시 진영업 열애리 다가구 원룸 건물이고 토지는 89평 정도, 건물은 약 116평, 감정가 7억 2,300, 최저가 3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감정이 7억 2,300선 아닙니까? 토지 감정이 3억 1,500 정도 되고요. 건물은 보니까 2017년 6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4년이 됩니다. 토지,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이 109.5평 정도 되는데 감정이 4억 3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인데 1층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14제곱미터 하는 4.235평은 계단실, 그리고 약간 조그만 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 보니까 아까 제가 그러니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1층이 4.235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계단실이고 창고 해봤자 아주 작은 청소연구 정도 들어가는 그런 창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옆에 거기에 7평 정도의 창고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반이죠. 자, 매각에는 포함이긴 하지만 이거는 위반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일반 건축물이라고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에 누군가 민원이 들어간다든지 뭐 단속 대상이 됐을 경우에 언제까지 원상복구하시오?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직 입찰 날짜가 조금 한참 남았어요. 근데 경매 진행권 같은 경우 보면은 누군가가 조금 낮게 내가 한번 받아볼까. 네, 그럴 때 뭡니까? 일부러 민원을 넣기도 하죠. 왜냐면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대출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대출 괜찮다 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좀 경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위반의 내용이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무단으로 막 이렇게 한 층을 더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호실 하나를 전부 다 반씩 다 쪼개서 불법 대수선이죠. 그죠? 막 그렇게 한 그런 심각한 경우들도 있고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소소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부분은 직접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난 지금은 괜찮은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그죠 위반 내용일 경우에는 나중에 원상복구한다라는 어떤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그런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 2021년 1월 25일 기준입니다. 지금 벌써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일일이 이런 거를 다 열람을 다 못하죠. 제가 입찰을 직접 들어가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도 다시 보고, 등기부도 다시 보고, 뭡니까? 거기 사업자 등록은 제가 세무서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나와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지만, 전입세대 열람도 대항력 여부하고 관계없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혹시라도 이제 미리 해놓으면은
나중에 명도할 때도 편하고 하니까 모든 내용을 다시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입찰 들어가는 사건은 항상 직전에 이런 이제 문서 같은 것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지금 2021년 1월 25일 기준의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이다라는 내용은 지금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문건 처리 내역. 문건 처리 내역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이란 건 뭐냐면은 외부에서 법원 경매계로 접수가 된 적이에요. 서류가 들어온 겁니다. 법원으로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뭐 제출, 다 제출이라고 돼 있죠. 채권자 보정서 제출, 등기소 등기필증 제출, 뭐 교부청구서 제출, 교부청구서 제출 이 말은 주로 관공서에서 그래서 공과금 내지 세금 이런 거 받을 거 있다 말이죠. 그래서 교부청구서 제출 뭐 이렇게 그래서 현황조사서 제출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려가면은 2020년 11월 26일 날 유치권자 장땡땡 씨가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죠? 신고서를 제출하고 안 하고는 유치권 성립의 유무하고는 아무런 관련은 없어요. 일단은 11월 26일 날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건 처리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2021년 1월 28일 날 채권자 어쩌고 저쩌고가 채권자 근저당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그러면은 근저당권이 넘어가서 채권이 양도된 거예요. 그죠? 채권이 양도됐어요. 그리고 2월 4일 날 근저당권자 유 머시기 이런 유 땡땡땡땡땡땡 하면서 엄청 길면서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했습니다. 부실채권이다. 그죠? 그래서 채권이 이제 넘어갔어요. 유동화로 넘어간 거죠. 유동화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부실채권이구나. 네, 이렇게 넘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런 문건 처리 내역을 가지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유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가장 기본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죠. 하나는 이 해당 부동산을 공사했느냐라는 거죠. 그죠? 해당 부동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신축이 거의 대부분이고, 신축이 아니고 하자가 있어서 보수공사한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동산을 공사를 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데 그때가 됐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세 번째 점유 부분인데요. 점유 부분인데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부동산 말고 일반적인 물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흔히 여러분도 공부하시다 보면 나오는 게 시계 얘기 많이 나오죠. 저도 책에서 많이 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나서 어디에 맡겼어요. 그래서 시계가 고장이 나서 맡겼다. 아니 뭐가 고장이 나서 맡겼다. 그럼 거기서 이제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수리를 했어요. 언제까지 오세요? 언제까지 다 되니까 그때 찾으러 오세요. 이러면 찾으러 갈 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거 아니잖아요. 10,000원이다 했다? 20,000원이다 했다면 가서 만원, 말한 대로 원래 수리비 10,000원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돈도 안 주면서 시계 주세요 하면은 거기 수리하신 분이 줍니까? 안 주죠. 무슨 소리 하냐고 돈 가지고 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유치를 하는 거죠. 그게. 그죠? 자, 그렇다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공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이제 뭡니까? 처음에 이제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처음에 얼마 받고 또 어느 정도 진도 나가면 또 공사비 일부 받고 또 하면은 또 돈 주고 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공사하지는 않죠.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얼마 받고 뭐 조금 더 올리고 얼마 받고 조금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무리까지 이제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돈을 안 줘요. 자, 돈을 안 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 이제 공사 못 하겠다. 여기까지 내가 지금 80% 진도 나갔는데 90% 진도 나갔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난 여기서 이제 철수하겠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걸 갖다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마음대로 못 드나들게 저희 하면서 자기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점유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통은 유치권이 뭡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경매에서 거의 점유 부분이에요. 자기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점유를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통 그런 일이 있고 바로 경매가 진행되기도 하고 한참 있다가 진행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경매 아닙니까? 그럼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그 사람이 쭉 있었는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법에서 이제 요구하는 유치권 성립 조기는 뭐냐면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경매 개시가 되지 않아요. 경매 신청하면 하루 이틀 만에 보통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경매 개시 등기. 그죠? 경매, 여러분 등기부 보면은 몇 월 며칠 임의 경매, 그리고는 뭐 강제 경매 이렇게 기재가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전부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전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사실 그거는 모르지만 최소한 어디서 보통 드러나냐면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갑니다. 어떤 사건은 이제 그렇게 경매 개시되고 3, 4일 만에 가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가기도 하고 열흘 정도에 가기도 하고 뭐 그거는 집행관실 그저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겠죠. 조금 빨리 가기도 하고 며칠 늦게 가기도 하고 여튼 곧 이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도 방문을 합니다. 감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보통은 일주일, 열흘 사이,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매가 일단 개시가 되고 그 이후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가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관이 가고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자기들이 점유가 하고 있다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유하고 있으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이러해서 유치권 때문에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저기 뭡니까? 다 잠궈 놓고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는 뭡니까? 누가 왔을 때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현황을 보러 갔는데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갔는데 뭐 임차인 있고 나머지 공실이더라 라든지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도 그런 그게 없고 감정평가사들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하게 또 사진도 현장 사진들도 좀 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치권에 대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요즘은 로드뷰나 로드뷰로 많이 보죠. 로드뷰 보면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로드뷰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도 예를 들면은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보통은 점유가 이제 인정이 안 돼 가지고는 그래서 유치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울산 울주 쪽에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일일이 지금 완전히 다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니라서 사건 번호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 매듭이 끝나고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공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공사를 했고 뭐 2억 가까운 돈 유치권이 있는 그런 사건인데 뭐냐면 현황조사서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현황조사서에 내용이 없고 그게 그리고는 그 감정평가사 사진에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들도 나중에 그런데 서류가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은, 점유는 했지만 뭐 이런 사유로 해서 현수막을 늦게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는 들어왔지만, 어쨌건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치권 신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 결정 떨어졌고요. 예, 그런데 물론 그쪽에서도 뭐 항고도 있었죠. 하여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 잘 마무리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비슷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현황조사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조사 일시 보겠습니다. 경매 들어오고요. 자, 잠시만요. 경매가 언제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경매가 등기부 봐야죠. 경매 접수가 2020년 그러니까 뭐 7월 살짝 7월 7일보다는 며칠 앞섰겠죠. 자, 그래서 2020년 7월 7일 날 경매 개시 등기 되는 겁니다. 7월 7일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현황 조사는 7월 21일 나가고 29일 나가고 8월 5일 나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집행관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임차인 점유라고 돼 있습니다.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서 방문했지만 자, 임차인 301호 그 외에는 폐문이 되어 있었다.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했으나 연락이 없어서 점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302호는 그 사진,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이 대법원 사이트나 아니면은 여러분 보시는 옥션 사이트 해가지고 사건 번호를 해서 한번 보세요. 자, 사진과 같이 공실인데 안에는 전자제품은 있다. 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하니까 누가 등재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런 말이 나오지. 자, 유치권 현수막이 보인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현황조사서 그 밑에 부분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 아까 임차인 김땡땡씨라고 했죠. 네, 김땡땡씨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자 2018년 3월 2일이라서 저기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 없고 그리고 보증금도 없고요. 그냥 한 달에 35만 원 주고 그냥 살고 있다 이랬어요. 뭐 건물이 제대로 마감이 덜 됐고 막 이런 어수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제대로 보증금 많이 넣고 들어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35만 원이라도 건지려고 그냥 보증금 없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게 없죠. 대항력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이러니까 그죠? 단지 뭐 나중에 명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자, 이걸 받고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 자, 매각물건 명세서 봅니다. 매각물건 명세 작성 일자는 2021년 3월 17일이고요. 그리고 선순위 뭐 설정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토지의 말소기준 등기는 2016년 4월 12일, 건물의 말소기준 등기는 2017년 7월 11일.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있답니다. 자, 김모 씨 같은 경우에 아까 본 사람이죠. 자, 전입 날짜는 2018년 3월 2일입니다. 2018년 3월 2일인데 보증금이 없어요. 그죠? 보증금 없고 차입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땡땡씨라고 해서 202호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자, 전입 날짜가 2017년 12월 1일입니다. 저기 어떻게 되죠? 말소기준 등기, 그래서 건물 2017년 7월입니다. 근데 여기는 12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 없어요. 자, 그리고 뭐냐면은 보증금은 7천만 원이래요. 보증금 7천만 원이고 월 차임은 없고, 그죠? 근데 대항력 없이 보증금 7천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확정일은 뭐 8월 7일 날 받았네요. 전입보다 확정이 빨라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전입보다 확정이 빠른 경우는 보통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죠? 대출 받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게 아니고 뭐 이제 바로 전입을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정확한 뭐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이제 입찰자한테 중요한 내용은 뭐죠?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전입일 기준으로 해서 두 사람 다 대항력이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부분, 등기부도 문제없고, 뭐죠? 임차인 부분도 문제없고, 단지 지금 유치권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 아래쪽에 보면은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 보면은 자 보니까 뭐 건물의 옥탑이 소재하며 건물의 포함 평가 뭐 이런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자, 뭐 포함이라고 하니까 자, 건물 1층은 계단실 및 창고로 되어 있고 2, 3층은 주택이다. 각 층 두세대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2020년 11월 26일 날 장땡땡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2억을 위한 그래서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유치권 신고가 있다. 유치권 신고가 있다. 그런데 유치권 신고는 있는데 현황조사서라든가 여러분이 이 사건 보면은 항상 경매 사건들 보면은 감정평가서 여러분도 열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열어봤거든요. 열어봐도 거기에 대한 뭐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유치권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건물 사진 자세히 한번 또 볼게요. 건물 사진 보면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에요. 자,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요 아랫부분에 요 1층, 그죠? 1층 부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약 4평 정도라고 했어요. 보통 규모들 보면은 1층 이제 플로트 주차장이고 1층 계단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계단실이 그 정도 원래 됩니다. 그럼 계단실하고 그 밑에 뭐 그죠? 응용해가지고 진짜 청소 도구 넣는 창고 이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약 7평 정도의 창고가 제시외로 있다고 했습니다. 포함이지만 자 그게 어디냐면은 제가 보건데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에서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죠? 원상 복구하라고 그러면은 복구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요 내용 여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천정도 마감이 덜 돼 있고요. 천정 마감 덜 돼 있고 그리고 내부도 아마 마감이 조금 덜 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통 왜 이제 다가구 원룸 건물들 보면은 공동 현관 비번 디지털 그 뭡니까? 전자도락 해가지고는 비번 같은 거 누르고 우리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사건은 그죠? 이런 사건 이렇게 반값이나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건물을 보게 되면 이건 마감하려면은 그러면 얼마의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건지 그건 뭐 잘 모르시면 이런 걸 잘 아는 분 대동해가지고 가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유치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은 있는지 현수막 붙어 있는지 그죠? 그런 것도 보시고요. 신고는 들어와 있지만 그죠? 뭐 점유한다는 내용도 없고 지금은 점유하고 있는지 뭐 물론 뭐 사실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제 와서 뒤늦게 한다고 해서 별 의미는 없긴 하지만 그죠? 다음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아까 뭡니까? 로드뷰 있지 않습니까? 로드뷰 한번 볼게요. 로드뷰 봅니다. 지금 보시는 로드뷰가 2021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이에요. 2021년 1월에도 보면은 여기에 이 건물이거든요. 보시는 이 건물인데 유치권 관련해 가지고 게시되어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 그죠? 이렇게 돌려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황 가보시고요. 한번 내막 한번 알아보시고 신고서만 들어왔다 그거 보고는 아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의외로 또 조사를 해보고 또 저렴한 가격에 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있을 수 있지만 기내 진영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4차까지 유찰되는 경우 없어요. 유치권 때문에 이런 경우 어쩌다가 한 번씩 말고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그런 거 알아보고 약간 또 유치권 신고 막 이런 거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대출 받는 데 있어서도 은행에서 잘 안 해주려고 유치권이 절대로 이런 이유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도 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대출 부분을 정확하게 그래도 아는 대출 상담사들 여러 사람 이제 동원해가지고 대출 가능한 곳이 있는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가셔서 마감을 마저 하려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는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죠? 2억이라고 하는데, 과연 2억인지, 진짜 성립한다 하더라도 과연 2억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은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면은, 여기 그 채권자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 그래서, 근저당권이 지금 넘어갔죠. 유동화 쪽으로. 그죠? 넘어갔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얘기 너무 제가 어렵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제가 여기 보면 등기부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성가 신협이다. 그죠? 성가 신협. 이 신협의 근저당이 지금 부실채권으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러면은 땡땡땡 돼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성가 신협으로 문의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 자료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쪽 유동화 쪽 하면 유동화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걸 관리하는 AMC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문의를 해가지고 지금 유치권 내용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네, 그 내용 유치권 신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유치권 신고에 뭐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얼마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열람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해관계인들, 채권자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채권자 보니까 서류 열람한 게 있더라고요. 2월 달에. 자, 그래서 그런 협조를 받아서 네, 그런 내용도 확인하시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죠? 지금 없다라는 거죠. 점유가 현황조사서하고 감정평가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거. 아까도 보니까 현수막이 그저 올 2021년 아까 1월입니까? 로드뷰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셔가지고는 지금도 갔는데 그 사람이 신고는 해놓고 전혀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성립하지 않는 게 되겠죠. 제가 뭐 확언은 내릴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꼭 입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경매를 한다면은 유치권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유치권 다 제껴버리면은 입찰할 게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공부 삼아라도 한번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너무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왔다 갔다 했어요. 죄송하고요. 자, 기분 좋게 월요일 또 시작하시고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